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제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다시 한번 이 AI 쪽 외에 뭐 하나 붐을 일으키고 성장성을 편다? 전고체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또 주말에 CATL에 또 보도까지 나와서 전고체 배터리 한번 점검해보고 세 가지 종목들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CATL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어쨌거나 2027년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겠다. 소량 생산하겠다. 그리고 30년부터는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재확인되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눈길이 가게 됐는데요. CATL 압도적인 2차 전지 1위 기업이자 현재 세계 탑 기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봤더니 현재 딱 한 4점 정도를 줄 수가 있겠다. 그러나 자기네가 2027년이 되면 7.8점까지는 줄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전고체 배터리 세상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R&D 투자도 굉장히 많이 CATL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 LFP 아닙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제가 또 한번 전고체 배터리 좀 보고 있는 것이 CATL 이야기입니다.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반고체 배터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반이 반반자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고체를 안 가더라도 절반 정도 되는 반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 저는 약간 좀 수상했던 것 같아요. 즉 판을 일단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서 우리도 막 전기차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가 한번 떴잖아요. 이 반고체 배터리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을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 양극재와 음극재 그 사이에 전기 배터리가 현재는 전해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액체로 되어 있으면서 터지기도 하고 효율도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전해액을 이제 고체로 바꾸게 되는 전고체 배터리 되는 이제 그런 것을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2033년, 35년 이야기를 하다가 급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CATL은 30년 양산, 2027년에 이미 이제 소량 생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여러분 폭스바겐, BMW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한번 1차 배터리 혁명, 전기차 혁명 때 중국에게 다 뺏겼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나왔는데 이것도 중국한테 뺏기면 못 따라잡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큰데요.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면 좋겠지만 현재는 도요타가 굉장히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는 전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특허 1위 보유국인데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는 좀 독특하죠. 차를 만드는데 배터리까지 자기네가 하면서 차에다가 아예 붙여서 나오겠다라는 이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도 빠르면 2027년에 내재화된, 이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된 차 보여줄 수가 있겠고 30년 이전에 양산하겠다. CATL하게 이제 정변 승부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성장 모멘텀으로 AI에 못지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여기서 가면 그거 2차 전지 배터리 하나만 바꾸면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요, 전기차의 플랫폼 자체도 바뀌게 되고 충전 시스템도 바뀌게 되고 배터리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갈아 끼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히 전해액을 전고체로 바꾸는 것 수준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를 다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차량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밑에다 깔아야 되잖아요, 저 배터리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플랫폼이 다 똑같아요. 차 모양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한계가 있는 뿐만이 아니라 차의 디자인도 달라지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당연히 주행거리도 이제 1000km 이상 가게 되지만 이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서 별 희한한 아주 독특한 모델의 차량 설계도 가능하고요. 충전소가 저는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 리튬이온은 장시간 충전 때문에 여러분 주유소 하시는 분이 전기차 충전으로 바꾸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10분 내, 15분 내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전소 하시는 사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고 지금 곳곳에 있는 주유소들이 다 충전소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재도 새롭게 갖다 써야 되고요. 공장 설계도 습식 공정 아닙니다. 이거 건식 공정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공정 자체에 투자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요. 여러분 리튬 이온 때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 배터리를 빼서 쪼개고 분리하고 그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아예 이 리사이클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어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까지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저는 다음 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니 저는 어쩌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충전소의 대번역, 뭐 소형 충전소의 대폭 확대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가 AI 못지않은 성장 테마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뭐 저의 탑픽이자 누가 뭐래도 삼성 SDI를 첫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면은 거의 6천억 가까운 적자가 나왔죠. 그래도 제가 이제 삼성 SDI를 포기 못하는 게 R&D를 봤더니 1조 1천억을 했더라고요. 전체 실적이 적자가 나는데 이제 누적이긴 합니다. 이 1조라는 거는 이제 3분기에만 한 건 아니고 1, 3분기 누적인데 1조 원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 지금 전고체 배터리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I.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3월에 뭐 3천억대 유증하면서 문매 맞고 했지만 그거 다 전고체 라인으로 돌리게 되면서 뭐 시장 평가는 그 유증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BMW와 협업 프로젝트 한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제 중국과 반중국이잖아요. 비중국.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에서는 삼성 SDI에 대한 지금 이런 컨택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인데 앞서 도요타도 내재화를 추진하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된 차를 내놓겠다라는 게 정의선 회장의 목표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실패해가지고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너네 거 갖다 쓸게라고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모비스라는 기존의 이제 소위 말한 부품의 강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개는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현대차 내부에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도 갖고 있는 거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현대모비스가 막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한 인력 모집하고 뭐 R&D 키우고 막 그런 뉴스들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로봇 이야기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게 반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지 않습니까? 기존의 리튬이온을 가지고는 로봇 택도 없습니다. 다 터지고요. 그 열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로봇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전에 마치 AI 때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처럼 전고체 배터리도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현대모비스가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의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픽은 역시 소재 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물론 이게 뭐 황화물계냐 산화물계냐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좀 긴데 어쨌거나 황화물계, 이 황화물계 리튬 쪽에 가고 있으니까 여기 쪽이 이제 기술이 좀 빠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스, 우리의 이수 스페셜 케미컬, 한농화성 등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수화학에서 좀 분할이 됐는데 그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이수그룹이 이수건설에 대한 부실 때문에 이수그룹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힘들고 이수화학이 반등이 안 나오는 게 그 이수건설 돈 대주느라고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수화학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 이수건설 부담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 좀 테마가 나올 경우에 소재단, 원료단에서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정점에서는 탑픽은 삼성 SDI, 다크호스로 현대모비스 이렇게 세 가지 축을 향후 나오게 된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 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